소장님, 이 코로나19 기점으로 인해서 글로벌화는 위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있고요. 뒤에 또 사진 저희가 잘 맞춰놨는데,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립,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근데 트럼프 2.0 시대가 됐는데 오늘도 방송하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막 때린다고 증시도 뭐 새파랗게 질렸고요. 하여튼 리스크는 올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살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것 때문에 겪는 경제적 위기라든가 사회적 불안감이 아마 2025년만큼 이렇게 동시다발로 많이 터질까 하는 해도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없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니 왜 저렇게까지 과감하게 관세를 계속 이거 너무 공격적이고 그 다음 단계나 뭐 몇 달 뒤는 생각지도 않은 것처럼 네. 오늘만 살고 끝나는 것처럼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이 정도 예측하고 이 정도 상황이면 이런 변수가 나오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지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아놓은 이 흐름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이라서요. 네. 그래서 아마 2025년에는 사람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실시간으로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변화가 나올 때마다 예전 같았으면 10년 전, 20년 전에 이런 케이스였을 때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지. 그때는 이런 기업이 유리했어. 이런 거 보통 가지고 스터디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예측 불가가 된 거죠. 미국의 트럼프 2.0도 트럼프 1.0의 복제 버전이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은 트럼프 1.0에서 나왔던 기준을 가지고 2.0에도 비슷한 방향으로 비슷하게 가는데 사실은 더 돌발 변수가 많아질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전쟁 위기는 사실은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도 중국 대만이 훨씬 더 저는 두렵게 보이고 우리랑 더 가까이 있고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들이 또 대만에 지나가기도 하는 건 거고 우리에게 영향 훨씬 더 많이 미치는 거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도 아주 하이엔드건 뭐 중간이건 로엔드건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영향 미치잖아요. TSMC 대표적으로 있죠. 그렇죠. 그 회사 말고도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 그 나라에 뭔가 데미지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그 해당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산업에 영향. 뭐 차를 만들건 하다못해 라디오 하나를 만들던 냉장고를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인 모든 산업에서 데미지가 올 수 있는 거라서 중국하고 미국에서 그 권력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수시로 폭탄이 툭툭 떨어지는 상황을 겪는 거라서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올해 많이 속 썩을 수도 있고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들으니까 약간 긴장은 되는데 지금 각 나라 보면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스트롱맨이잖아요. 우익 성향에. 근데 그런 이들이 연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 인도, 뭐 트리키에 등등 쭉 연임을 하고 있고 올해 트렌드를 보면은 국방비도 많이 지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인데 우리나라 좀 그 새우등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득과 실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 2023년도가 역대 최대 국방비 지출해였었어요. 2024년 거 이제 정산이 곧 되겠지만 아마 역대 최대는 2024년일 거예요. 2025년 끝나고 나면 역대 최대 2025년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뭐 위기에 대한 반응을 계속하면서 무기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군수 관련된 산업에서의 호재라고 누구는 볼 거고 한국도 사실은 뭐 방위 산업이 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산업이긴 하니까. 근데 그 산업 몇 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그럼요. 그 산업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비가 오면 뭐 우산 장사하는 아들하고 뭐 이렇게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런 것처럼 방위 산업에서의 조금 플러스는 있겠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고 공급망에 대한 변화, 위기가 커질수록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대한 데미지는 더 커서 이쪽은 조금 플러스겠지만 나머지 전체가 계속 또 어려워질 거고 거기다가 한국이 잘하는 산업들 지난 20년간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 많이 했던 산업들과 중국이 요즘 잘 해가는 산업이 많이 겹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매년 두려웠는데 최근에 중국의 기술 진화 속도를 보면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 나갔던 기업들이
뭐 지난 20년간 잘 나갔다고 앞으로 20년 계속 잘 나갈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수출이 미국, 중국이 1등, 2등인 나라예요, 우리한테는. 둘 중에 어떤 것도 놓치지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네. 서로 째려보잖아요, 우리 편 들라고. 그렇죠. 네. 근데 둘 사이에서 네. 사실은 외교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또 지금 정치적인 위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딜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서 전반적인 악재가 좀 많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많이 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지 않나 싶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혹자들은 뭐 전쟁 위기가 커지고 여기저기서 막 터지면 무기 파는 회사 관심 가지면 되지 않냐로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긴장감들이 만들어내는 요소들. 예. 가령 중국하고 대만의 관계가 좀 악화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선 대만을 뭔가 압박을 했을 때 미국이 개입하지 못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국, 러시아, 북한 친하고 예. 계속 군사훈련도 계속 뭐 하고 있고 요즘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한반도의 긴장을 북한이 높이면 아니 우리가 대만 돌아갈 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바쁘고 주한미군도 마찬가지 거기 못 가게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 계속 일본하고도 뭔가 갈등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면 기존에 그 라인 속에서 미국이 대만 쪽에 개입할 여지가 훨씬 줄어들고 그럼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더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저런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남의 나라가 갈등 겪고 미국이 거기 끼고 뭐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 걱정이 아니고 우리 걱정이 가장 큰 건 거죠. 우리나라 걱정을 잘해야 될 때다. 근데 소장님 갑자기 전쟁 얘기하다가 패션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패션 산업이 이렇게 눈을 뜬다면서요. 특히 밀리터리 룩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부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떴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걸프 전대가 그랬었어요. 걸프 전대 저쪽 나라는 전쟁하고 있는데 전 세계도 젊은 친구들이 옷을 밀리터리 룩을 많이 입었었어요. 밀리터리 룩은 기본적으로 강인한 이미지이기도 하고 예.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전 시위할 때도 밀리터리 룩 많이 입었어요. 수요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네. 밀리터리 룩은 전쟁이 아니고서도 기본적인 수요가 깔려있는 기본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 기본 아이템들이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고 여기저기서 전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더 증폭이 되는 거고 이런 타이밍을 패션계는 또 잡아야 될 거라서 좀 유도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올해 하는 패션계 패션쇼라든가 이런 컨텐츠들에서 밀리터리 룩이 얼마나 좀 부각되는지도 봐야 될 거고 사실 밀리터리 룩이 유행한다 이거는 좋은 신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행을 같긴 해요. 같긴 한데 네. 이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신경 써봐야 할 패션 산업까지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세계에 워낙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또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끊임없이 정보를 흡수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익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학습하고 트렌드를 익혀야지 이 시대에서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을 다중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다중이라는 얘기는 동시에 여러 개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 개씩 오면 쉬운데 사실은 여러 개가 왔다는 얘기는 이걸 공부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공부해놓은 게 한 반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다중위기 시대에 또 빨리 뭔가 오는 시대에는 공부한 걸 계속 의심해야 돼. 내가 한 몇 달 동안 공부했다면 이걸 믿고 뭘 하기보다 네. 다른 변수 때문에 뭔가 바뀐 게 있냐 계속 확인하고 검증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공부를 해서 한번 내가 답을 찾았다고 하면 확신을 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제는 내가 확신해도 한번 돌아서 또 한번 의심해보고 이걸 계속 검증해서 스스로가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의심하라. 그리고 점검해라. 그쵸.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알았던 정보와 오늘 갑자기 뭔가 등장하는 정보가 결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이슈, 지정학적인 이슈, 그다음에 기술의 이슈, 이게 서로 맞물리면서 뭔가 증폭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장님하고 오늘 대화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항상 여자이기도 하고 여성 진행자이기도 하니까 외모에 대해서도 예, 늙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 사실 베이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동안이라는 걸 계속 생각하는데 동안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배울 게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걸 항상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소장님의 말씀 들으니까 올 한해는 많은 요님들이 늙지 않을 환경적인 요인이 좀 갖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변화하는 시대에 확실히 우리는 있는 거고요. 여기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고 누구는 위기를 맞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누구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도 있는데 요님들은 반드시 기회를 잡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의 경제쇼요. 첫 번째 쇼 즐겁게 보셨나요? 올해 머니 트렌드를 따라가면 수익 창출 전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길. 이지의 경제쇼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제쇼 출연자는 유영만 한양대 교수입니다. 금테크보다 근테크를 주제로 유쾌한 입담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녹화는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이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은 60세 이상 세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Z세대보다 요님들의 더욱 집중한 전략을 짜야 성공한다라고 여기고 있답니다. 이제 경제쇼요 프로그램은요, 경제, 돈, 노후 대비 등에 관련된 유익한 내용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쇼도 기대해 주세요. 아참, 김용섭 소장님이 요님들께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요님들은 외모의 안티에이징 중요합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뇌의 안티에이징입니다. 뇌를 훨씬 젊게 만들어서 새로운 기회 많이 잡으십시오.